알기 쉬운 벡터에서 10번째 시간으로 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레디언트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최종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 푸사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에서 먼저 그레디언트 푸사이라고 하는 이 값을 바로 벡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을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위 벡터들이 E1, E2, E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1, E2, E3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즉 X, Y, Z 좌표계를 쓰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얘기하는 로, 파이, G에 해당하는 원통형 좌표계도 상관이 없으며 R, 세타, 파이로 구성이 되는 부좌표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를 되었을 때 우리가 dr이라고 하는 이 벡터는 바로 우리가 앞서서 학습한 바와 같이 h1 du1의 e1 더하기 h2 du2 e2 더하기 h3 du3 e3로 우리가 구성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완전 미분에 해당하는 형태가 우리가 define은 gradient psi dot dr 벡터로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위에서 우리가 가정한 gradient psi와 dr에 해당하는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취하게 되면 각각의 우리가 주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1, E1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맨 첫 번째 성분만이 우리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E2와 E2 닷의 경우만 살아남기 때문에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H2 psi 2 Du2만 살아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H3 psi 3 Du3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요 값이 되겠는데 우리는 완전 미분의 형태로 우리가 psi를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표현해내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결과가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표현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psi 1, psi 2, psi 3가 각각 무엇인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여기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psi 1은 h1 du1을 나누어주게 되면 바로 요와 같은 관계를 바로 유도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psi 2라고 하는 것은 h2 du2를 여기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psi 3도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었던 이 psi 1, psi 2, psi 3에 해당하는 것에 바로 우리가 유도해냈던 이 관계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바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10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유도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 바로 그레디언트 오브 psi를 우리가 유도하게 되면 1 over h1의 partial psi over partial u1의 e1 더하기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형태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psi를 표현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쉬운 예로 한번 그레디언트 U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앞장에서 구했었던 이 그레디언트 풋사이에서 이 풋사이1이 바로 U1 코디네이트 XY 좌표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X만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의 절대값의 크기가 바로 그 H1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레디언트 U1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서 구했었던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정의를 그대로 적어 놓게 되겠고요. 이 풋사이에 해당하는 여기 텀에다가 바로 U1을 각각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는 다른 좌표가 다 90도의 방향으로 해서 변하지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partial U1 over partial U1만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요 값이 바로 1이 되는 것이죠.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요. 나머지 이 값과 또한 이 값은 바로 U1은 U2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고 U1 또한 U3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레디언트 U1은 바로 H1분의 E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 그레디언트 U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2분의 E2, 그레디언트 U3는 바로 H3분의 E3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것에 절대값을 붙이니까 우리는 이것에 절대값을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E1, E1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H1 제곱분의 1의 루트를 씌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H1의 역수를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절대값의 그레디언트 U2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H2분의 1, 마찬가지로 이것은 H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U1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이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U1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면, 즉 U2와 U3로 이루어진 면의 수직한 방향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U1이었습니다. XY 좌표계에서는 바로 E sub x에 해당하는 이 방향과 여기에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탄젠트 벡터에 해당하는 이 방향과 그레디언트 U1이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바로 E sub 1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코디네이트는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에 해당하는 그 E1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H1 곱하기 그레디언트 U1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그레디언트 U1은 바로 우리가 컬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U2 크로스 그레디언트 U3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구했었던 바로 요와 같은 요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U2 times 그레디언트 U3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과 요 벡터하고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걸 외적을 하게 되니까 크기는 바로 H2 times H3로 나오게 되겠고요. 분의 1로 E3 times E3는 바로 순환 법칙에 의해서 E1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1에 해당하는 이 벡터, 즉 탄젠트 벡터는 나머지 두 코디네이트의 스케일 벡터의 곱과 그레디언트 U2 times 그레디언트 U3로 얻어지는 것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E2라고 하는 U2 방향의 탄젠트 벡터는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자 U3 방향의 탄젠트 벡터인 E3는 다음과 같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또한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이버전스니까 그레디언트 다시에 해당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였고요. 여기에 임의의 벡터인 A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벡터는 바로 성분이 A1, A2, A3인 벡터가 되겠죠. 자, 요것에 해당하는 A 벡터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A1, A2, A3에 각각 넣어주게 되면 되는데 이때 해당하는 코디네이터와 스케일 팩터의 조합이 바로 다이버전스에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A1에 해당하는 맨 첫 번째 성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A1, E1이 되겠죠. A는 거듭 얘기하면 A1, E1 더하기 A2, E sub 2 더하기 A3, E sub 3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E sub 제가 이것을 E sub 1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A1에 해당하는 스칼라와 벡터인 E1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벡터의 경우에는 제가 E sub 1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A1은 스칼라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E sub 1에 해당하는 벡터를 우리가 앞당에서 요와 같이 유도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스케일 팩터와 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이버전스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스칼라의 조합과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벡터 타임스 벡터이기 때문에 또한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다이버전스에다가 스칼라와 그 다음에 벡터의 조합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게 풋사이고요. 임의에 제가 B 벡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합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풋사이 단 B 서브 더하기 풋사이 다이버전스 B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풋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바로 B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마찬가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다트 이렇게 또 하나 이것이 바로 스칼라에 해당하는 풋사이 다이버전스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 대리 적용된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것이 뭐였냐면 다이버전스 컬 A 벡터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 해당하는 이거 전체가 다이버전스 컬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당하는 식만 살아남게 되겠고요. 우리가 요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 앞장에 있어서 바로 요것을 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 sub 1 over H2, H3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요와 같이 구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구한 것을 그레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바로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정의가 해당하는 이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over H1의 파셜 절대 요것에 해당하는 거 나누기 over 파셜 U1, E1 이와 같은 조합을 바로 여기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 결과 바로 여기와 같이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1 over H1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풋사이가 해당하는 텀이 되겠죠. 그래서 A1, H2, H3가
형태가 적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닷 내적을 2원 벡터랑 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원에 해당하는 항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은 e sub 2 닷 e2, e3 닷 e3 하니까 이거 전체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H2, H3가 여기에 해당하는 H1과 맞물려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E sub 1 닷 E sub 1은 1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이 항만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즉 우리가 divergence of A1, E1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맨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텀만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걸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이 남고요. 그것이 바로 이것으로 묶은 것이 되겠고요. 파셜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으로 한 것은 H2, H3가 얻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컬에 해당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항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기 텀이 살아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H2, H3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분을 예를 들어서 divergence A2, E2를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A2와 이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 E sub 2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H2, H3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A3에 해당하는 것도 동일하게 해보게 되면 여기에 E sub 3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H1, H2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서 사실 x, y, z 좌표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즉 x, y, z 좌표계에 있어서는 바로 그냥 파셜 a1 오버 파셜 x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해당하는 스케일 팩터가 다 1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다이버전스가 이와 같은 공식으로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자, 컬에 해당하는 바로 일반적인 코디네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은 하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얻어내는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만 기억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의무의 코디네이트가 온다 할지라도 자, H1, H2, H3 분의 1에다가 바로 디터미넌트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맨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 E sub x, E sub y, E sub z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터는 이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스케일 팩터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1 E sub 1, H2 E sub 2, H3 E sub 3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여기가 그레디언트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파셜 오버 파셜 U1, 파셜 오버 파셜 U2, 파셜 오버 파셜 U3를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A 벡터의 경우에는 H1 A1, H2 A2, H3 A3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풀어내는 그 방식으로 그대로 풀어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를 합친 것을 델 스퀘어라고 했고요. 바로 이 델 스퀘어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구해내는 라플라시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이버전스 A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유도해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유도 과정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다이버전스에다가 바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풋사이를 적용을 하면 라플라시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 A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를 쳤을 때 그 첫 번째 성분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풋사이 1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 풋사이 1이 바로 A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over H1에다가 partial A1 over partial U1에 해당하는 것이 얻어지면 되니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라플라시안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A1은 이미 사용이 되었으니까 여기가 풋사이죠. 풋사이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컴포넌트는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 컴포넌트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요 A1을 여기에 자리, 요 A2를 바로 여기에 자리, 요 A3를 여기에 자리에다가 각각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를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자, 1 over H1, H2, H3는 그대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합쳐서 이제 여기에다가 A1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 A2에 해당하는 것이 그대로 넣어지겠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라플라시안 풋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커블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했었던 이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바로 그 결과만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그레디언트 풋사이라고 하는 이것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브 풋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풋사이에 해당하는 일반 함수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분의 E sub 1, 요것이 두 번째 성분 E sub 2, 요것이 세 번째 성분 E sub 3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이 바로 D 풋사이는 바로 그레디언트 풋사이 dr, d sub r 요 관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요렇게를 했을 때 요 풋사이 1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 가정된 값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로 풋사이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성분이었고 풋사이 2에 해당하는 그 성분이 이것, 풋사이 3에 해당하는 성분이 이것으로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이버전스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게 될 때 맨 첫 번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에 해당하는 맨 첫 번째 성분, 즉 A1 E sub 1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H2, H3 요것이 나오게 된 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E sub 1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U2 times 그레디언트 U3를 우리가 사용을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하는 외적을 통해서 우리가 E sub 1을 도입을 하게 될 때 바로 여기 있는 H2, H3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해낸 것이 이 첫 번째 항이 되었고
이것을 A2 is of 2에 해당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A3 is of 3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다이버전스 A 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컬에 대해서는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이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이 형태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다이버전스 A에다가 바로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이것을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A1을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이것을 A2에 이것을 A3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그레디언트 사이, 다이버전스 A, 컬 A,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유도해 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바로 원통형 좌표계와 또한 부형 좌표계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